콘텐츠 썰프로 미팅. 안녕하세요. 컨설팅의 김태훈입니다. K 콘텐츠의 파워가 점점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K 콘텐츠의 입지가 두터워지고 있는 데는 콘텐츠 경쟁력도 있겠지만 문화를 성장시키고 이끌어가는 팬들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폐쇄적이었던 팬클럽 문화가 이제는 팬덤이라는 문화로 확대되어 콘텐츠 산업을 이끌고 있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팬덤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를 만들어내는 아티스트, 그걸 팬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거래하고 관리하고 육성하는, 내가 길러냈다는 거죠. 아이돌 그룹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넘어가서 드라마나 예능에도 팬덤이 형성이 되면서 크리에이터로서 팬덤이 형성되는 케이스고요. 이 자체가 콘텐츠라는 거죠. 팬덤을 무시하고는 대중문화 산업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헤럴드 경제에서 대중문화 전반을 걸쳐서 취재하면서 글을 쓰는 선임 기자 서병기입니다. (80년대에) 이 연예인 팬덤 문화를 처음 만든 오빠 부대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최근에 이제 BTS의 미국 진출의 1등 공신으로 이제 평가되는 아미까지, 기존에 우리가 이제 팬클럽이라고 부르던 집단과는 이 팬덤이 펼치고 있는 활동, 또 그 어떤 정체성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팬덤은 팬클럽에 시작한 거죠. 팬클럽은 좀 기능적인 느낌이 있죠. 네. 근데 팬덤은 힘, 세력, 그들의 세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네요. 팬클럽이라고 하면은 좀 폐쇄적이면서 어떤 공식화되어 있는 그렇죠. 이런 이름인데, 팬덤이라고 하면 자기네 선언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팬덤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1세대 아이돌들은 사회적으로 멋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티스트로 인정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 당시 아이돌 음악을 듣는다고 하면 이제 음악적으로도 별로 평가를 잘 안 그렇죠. 해줬죠. 예. 네. 이제는 스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악 관련 제작과 기획에 팬덤이 엄청 참여를 해요. 네. 그러면서 자신들의 역량을 길러나가는 이런 쪽으로 팬덤이 진화했다고 볼 수가 있죠. 당시는 사실 이제 약간 종교적인 그 관계잖아요. 네, 숭상하는 교주, 대상이 교주. 있고 거기 이제 추앙하는 신도들의 네. 어떤 이런 느낌이었다라면, 팬덤의 문화는 이제 서로에게 이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수평적 관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팬덤의 문화다. 그렇다면 팬클럽에서 팬덤으로 이제 전환되는 결정적인 어떤 경계선에서의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TVN에서 했던 응답하라 시리즈 같아요. 하나의 신드롬이었죠. 예. 1997의 여주인공을 보면요, 정원지 씨가 역할을 했는데 H.O.T의 광팬으로 나옵니다. 그 콘서트장에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그 성동일 씨한테 이렇게 잡혀가고. 그렇죠. 예, 잡혀가지고. 정원지 씨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팬픽을 쓰는 역할이거든요. 팬클럽 내에서 자기 역할이 다 있어요. 네. 글쓰기 훈련을 해서 H.O.T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토니안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국문과에 진학을 해요. 결국 방송 작가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같이 10대 때 팬클럽 활동을 한 다른 동료들도 큐레이터나 야구장, 장내 아나운서 다 그때 했던 역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직업을 구하게 돼요. 이 작품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손가락을 받았던 그 문화권 속에 있었던 젊은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팬클럽과 팬덤에 대한 어떤 문화 또는 시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다음 구체적으로 이 팬덤 활동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의 팬덤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스타에게 열광하고 동경만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거래하고 관리하고 육성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육성 팬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프로젝트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기 전부터 팬덤이 형성돼요. 데뷔해서 음반을 내면은 이미 몇십만 장이 팔리고 고척돔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요. 데뷔해서 뭐 슈퍼스타가 돼야지 이제 그렇죠. 거기서 할 수 예, 있는 예. 건데, 이제는 오디션 과정에서부터 벌써 눈여겨보는 팬들이 생기기 예. 시작하고. 간섭을 하게 되죠. 네. 내가 길렀기 때문에 간섭을 하는 겁니다. 점점 더 그렇다 보니까 기획자나 마케터, 홍보자 이런 역할로 변하게 되고요.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아티스트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
이게 하나의 디지털 시대의 음악 산업의 큰 특징으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원적으로 굉장히 그 단순했던 어떤 팬과 아이돌, 스타들의 어떤 개념을 3차원적으로 이제 바꿨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탑로딩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사에서 만들어서 그걸 내려보내면 상업적인 어떤 성공 같은 것들이 판가름이 됐다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넓은 시장에 가능성 있는 신인들을 보여줬을 때 팬들에 의해서 추가 선택되고 팬들에서 기획된 그런 팀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활동을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기획 마케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K-팝 프로듀싱 주체가 조금씩 달라져요. 초창기에는 매니저가 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방송국 3개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 들어갔다 온 분위기를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매니저가 이런 컨셉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매니저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문 작곡가, 프로듀서가 음반을 제작을 하죠. 네. 지금에 와서는 팬 프로듀서예요. 과거의 어떤 게임이라고 하면요. 단순한 이제 소비자들은 남들이 만들어준 게임을 그냥 실행하는 역할이었잖아요. 즐기는 정도의 그렇죠. 역할. 네. 근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프로그래머로서 같이 참여를 네. 해서 캐릭터도 설정하고 배경도 설정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까지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진다. 아예 그 게임 회사들은 그걸 열어놓죠. 음악 산업도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이 아이돌들을 만들 때 바로 게임을 만들듯이 예. 팬덤의 영향이 굉장히 세지고 예. 있다. 팬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해지기 때문에 착해야지 성공한다. 예, 예, 예. 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덕적인 어떤 흠집이 있다거나 젊은 날에 잘못됐던 행동들이 있다라면 팬덤이 걸러내게 되는. 예.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어떤 쇼비즈니스 산업 중에서 한국만큼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없다 예, 예, 하는 예. 평가가 또 나오고 예. 있고. 그게 세계적인 경쟁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말하자면 이제 이미 무대 위에다 올렸을 때 추락할 수 있는 어떤 데미지라든지 요인들을 이미 제거한 상태로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또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예. 지금은 그 소위 제작자와 아티스트와 팬덤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견제와 균형, 체크 앤드 밸런스 역할을 해요. BTS 같은 경우는 일본 프로듀서 아키모토 야스시하고 협업을 하고 작사를 한다는 걸 발표를 하자 BTS 팬덤에서 공동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 제작사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팬덤은 무조건적인 옹호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 지적을 해주고 아티스트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시대인데 그걸 팬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K-팝 팬들의 90%가 아이돌 기획사의 기후행동에 대한 액션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쫙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음반을 제작할 때도 재생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해달라. 과거에는 그 아티스트의 어떤 매출, 이 극대화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제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아티스트. 이게 굉장히 그 뜨는 시대입니다. 팬덤을 같이 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제작사들이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팬덤의 그 요구나 어떤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치 소비를 하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연예, 문화 또는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쪽에 들어왔을 때도 그 윤리 경영에 대한 부분들 또 영향력만큼의 어떤 사회적인 가치 있는 행동을 그 요구하는 부분들 새로운 어떤 팬덤의 특징이다. 그런 걸 ESG 경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온난화는 대사기극이다. 더 이상 인간이 예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기업의 재무제표의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지금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팬덤을 바라봐야 이 산업의
방향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팬덤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요, 이 팬덤 문화의 확장이 굉장히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예능에도 팬덤이 형성이 되면서 예. 이런 컨텐츠 팬덤에 대한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TVN에서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굉장히 네. 성공을 했습니다. 동생들이랑 샷이 잘 된 아파트에 살고 싶어. 여성들의 어떤 그 심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잘 표출해내는 이런 능력을 가진 그 작가이다 보니까 박찬욱 감독의 콘텐츠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변모해 나가는 걸 느낄 수가 네. 있죠. 그래서 정석영 작가가 작품을 집필한다고 하자 네티즌들이 굉장히 들썩들썩했거든요. 그리고 그 나영석 PD 같은 경우는 히트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PD가 아니라 뭐 브랜드 매니저?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이해는 하나의 기업 같아요. 기업이죠. 그러니까 콘텐츠 기업을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네. 수많은 IP를 가지고 최근에 그 뿅뿅 지구 오락실까지 네. 오히려 젊은 어린 친구들한테 나영석 PD가 쩔쩔매는 갑을 관계가 재미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나영석 PD라는 콘텐츠와 팬덤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그런 이슈들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히트 IP가 하나 나오면 스피노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연관된 시리즈가 일단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관련된 스피노프물들이 예, 또 예. 나오기 시작. 대탈출을 TVN과 TVN에서 했는데 덕후들이 있거든요. 힌트 말고 어디? 에브리알인가? 미스터리 그 PD가 만든 티빙 오리지널 요고출이다. 티빙 첫 번째 오리지널 여고 출입반. 술파가 인기가 있으니까 스맨파도 굉장히 크고 팬덤이 이제는 거의 고정 팬덤화 되는 것 같거든요. 저 브랜드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팬덤이 만들어지면서 IP가 계속 활용이 되는 이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최고 결정권자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획들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작자들에게 최대한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을 해주면서 네. 커다란 하나의 기업 브랜드까지 발전시키게 되는 네. 그런 어떤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글로벌의 시장에서 볼 때 이 IP가 팬덤을 형성해서 성공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마블하고 DC 코믹스가 이제 글로벌을 상대로 거기 이제 캐릭터들이 나오면 팬덤이 크게 형성되잖아요. 과거에 이제 스타워즈 같은 예, 시리즈를 스타워즈 시작으로 같이.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슈퍼 IP가 돼서 타 장르로 확산이 되기가 쉽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TS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아미들의 팬덤에 기반을 해서 게임이나 웹툰이나 이런 걸로 영역을 확장해서 글로벌 IP로 성공하는 그런 사례로 기록되고 있죠. 세계적으로 K 컨텐츠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팬덤 문화 현재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예, SNS에 그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네. 요즘은 숏폼의 챌린지 문화나 팬덤이 주체성을 보여주는 충성도에서 시작된 거고요. 최근에 또 역주행하고 있는 컨텐츠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브레이브걸스는 위문 공연을 많이 왔는데 그 군인들이 우리가 그러면 브레이브걸스에게 해줄 수 있는 답례가 뭔가 운동 차원에서 한 게 이게 역주행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뜨면 음악 차트의 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걸 팬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잘 흡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와 팬들이 1대1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많이 구축이 돼 있거든요. 하이브에서는 위버스를 구축했죠. 네. SNS는 버벌을 구축하고 CJ ENM도 엠넷 플러스가 있죠. 팬과 아티스트가 1대1로 상대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혁명적이죠. 혁명이죠. 일반 사람이 상대하는 게 아니라 팬이 상대하는 그렇죠.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팬덤 문화를 훨씬 더 이슈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글로벌 팬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CJ에서 하는 K콘이라고 생각해요. K콘. 이 K콘은 단순히 가수들을 무대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요.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글로벌하게 알리는 데 큰 네. 역할을 하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팬덤이 유입되는 게 굉장히 저는 많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BTS로 대표되는 K 컨텐츠가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어떤 젊은 팬들을 이제 열광시키기 시작하자, 이제 아시아권에 대한 어떤 시각도 이제 바뀌어나가기 시작하고, 팬덤이라는 것이 이익을 내기 위한 산업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시각 전체를 다 바꿔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컨텐츠 시장에 이 팬덤 문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스타나 제작사들도 팬덤을 제3의 기획자로 지금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과거에는 막연한 그 수많은 팬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했는데, 찐팬이라고 하죠. 소위 진성팬. 이 위주로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팬덤 자체의 시장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게, 팬덤에서는 수많은 이슈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량이 엄청납니다. 과거에는 제가 기사를 쓸 때도 팬덤을 거의 보질 않았어요. 지금은 팬덤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콘텐츠라는 거죠. 이것을 인더스트리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죠. 대중문화 산업에서의 팬덤의 역할은 앞으로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획사와 스타들에 의해서 굴러갔던 그 성장의 엔진들이 이제 팬덤이라는 또 다른 어떤 엔진을 얻게 된 것이고, 성장의 그 토대가 이제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렇죠. 과거에는 알지 못하는 대중 앞에 쑥스럽게 얼굴을 들이밀고 저희 좀 쳐다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제는 이제 성장 과정부터 팬들과 같이 커나가면서 성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론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볼 수 있겠군요. 자, 팬덤은 K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한층 강화시킬 무기이자 새로운 산업 모델로 현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팬덤은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고요,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팬덤의 팬심이 더 활발하게 발휘될 수 있는 좋은 아티스트, 또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만나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컨설팅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